To your knees, Emperor! The Sultan awaits you! 1071년 8월 26일 비잔티움 황제가 포로가 됩니다. 천년 로마 제국이 유목민에게 무릎을 꿇은 날, 승자는 셀주크 투르크. 840년 돌궐이 멸망했습니다. 위구르가 초원의 새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궐 부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위구르에게 쫓겨 새로운 땅을 찾아 수만 명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몽골 초원을 떠나 중앙아시아로 9세기, 10세기 200년간 투르크 부족들은 계속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슬람, 아랍 제국이 지배하는 땅. 처음에 투르크들은 용병이었습니다. 아랍 칼리프들이 투르크 기마병을 고용했습니다. 말 잘 타는 전사들, 우리 군대로 쓰자. 투르크들은 돈을 받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투르크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중국과 달랐습니다. 당나라는 투르크를 도구로 봤습니다. 용병, 노예. 하지만 아랍은 달랐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우리는 형제다. 평등. 알라 앞에서는 아랍인도 투르크인도 같다는 겁니다. 투르크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부족 대부분이 무슬림이 됐습니다. 초원의 유목민이 사막의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투르크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슬람은 신앙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지자 엄청난 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나타났습니다. 셀주크. 셀주크 가문은 오구즈 투르크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족장의 이름이 셀주크 베이였습니다. 10세기 중반 셀주크 베이는 부족을 이끌고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손자 투그릴 베이가 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가 되자. 1037년 투그릴 베이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셀주크 제국 탄생.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 변방의 작은 융옥 부족. 그런데 투그릴 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페르시아를 공격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여러 작은 왕조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1040년 단다나칸 전투. 가지나 왕조를 격파했습니다. 1043년 니샤푸르 점령. 1051년 이스파한 점령. 순식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투그릴 베이는 서쪽을 봤습니다. 바그다드. 이슬람 세계의 심장. 칼리프가 있는 곳. 그런데 바그다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바스 칼리프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실권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계 부하이 왕조가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칼리프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리고 부하이 왕조는 시아파였습니다. 수니파 칼리프를 억압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분열돼 있었습니다. 투그릴 베이는 기회를 봤습니다. 우리가 수니파 칼리프를 구하자. 1055년 12월 셀주크 투르크 군대가 바그다드에 입성했습니다. 부하이 왕조는 도망쳤습니다. 칼리프 알카임은 투그릴 베이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칼리프는 투그릴 베이에게 칭호를 주었습니다. 술탄. 이슬람 세계의 군사 지도자.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 술탄은 세속 권력. 투그릴 베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칼리프의 칼입니다. 이슬람을 지키겠습니다. 칼리프의 종교적 권위와 투르크의 군사력이 결합했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셀주크 제국은 순식간에 중동 최강국이 됐습니다.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입구까지,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엄청난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또 다른 제국이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10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의 후예,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기독교 제국.
셀주크와 비잔티움은 국경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소아시아라고도 부르는 이 땅은 비잔티움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셀주크 투르크가 계속 침입했습니다. 약탈, 방화, 정착, 투르크 유목민들이 조금씩 아나톨리아로 들어왔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이 야만인들을 막아야 한다. 1071년 비잔티움 황제 로마노스 4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목표는 셀주크 투르크를 완전히 격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원정이 비잔티움 제국의 운명을 바꿀 줄은. 1071년 8월 로마노스 4세는 7만 대군을 이끌고 아나톨리아 동부로 진군했습니다. 비잔티움군은 정예였습니다. 바랑기안 근위대, 노르만 용병, 그리스 중장기병, 아르메니아 궁수. 로마노스 4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목민 따위 로마 군단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셀주크 투르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알프 아르슬란, 투브릴 베이의 조카이자 후계자. 그는 원래 남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집트 파티마 왕조를 공격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급보가 왔습니다. 비잔티움 황제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알프 아르슬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북쪽으로 4만 기마병을 이끌고 비잔티움군을 향했습니다. 8월 26일 만지케르트 평원, 지금의 터키 동부 반호수 근처 두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로마노스 4세는 먼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잔티움 중장기병이 돌격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창을 겨누고 달렸습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도망쳤습니다. 아니,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투르크 기마병의 전통 전술, 거짓 후퇴. 비잔티움군이 추격했습니다. 깊숙이, 너무 깊숙이. 그리고 갑자기 투르크 기마병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폼이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투르크 복합공, 말을 타고 달리면서 쏘는 화살. 비잔티움 중장기병은 갑옷이 무거웠습니다. 느렸습니다. 투르크 경기병은 빨랐습니다. 가까이 오면 도망가고 멀어지면 화살을 쏘고. 비잔티움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후방 부대가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비잔티움 귀족 안드로니코스 두카스가 이끄는 예비군. 그들이 싸우지 않고 후퇴한 겁니다. 로마노스 4세는 경악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노르만 용병들도 도망쳤습니다. 황제는 홀로 남았습니다. 근위대와 함께 끝까지 싸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로마노스 4세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상. 셀주크 군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황제다. 황제를 잡았다. 1000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유목민에게 포로가 된 겁니다. 알프 아르슬란은 로마노스 4세를 천막으로 데려왔습니다. 황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프 아르슬란이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포로였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했겠소? 로마노스 4세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죽였을 것이오. 알프 아르슬란이 웃었습니다. 나는 다루오. 그는 황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풀어주겠소. 하지만 대가가 있소. 조건. 첫째, 아나톨리아 동부 영토 할양. 둘째, 엄청난 배상금. 셋째, 셀주크와 평화 조약. 로마노스 4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황제는 풀려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귀족들은 그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황제가 적에게 항복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노스 4세는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비잔티움의 전통적인 처벌. 1년 후 그는 죽었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비잔티움은 무너졌습니다. 아나톨리아가 텅 비었습니다. 비잔티움군이 패배하자 방어선이 사라진 겁니다. 투르크 유목민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정착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나톨리아 대부분이 투르크 땅이 됐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사실상 소아시아를 잃은 겁니다. 1000년간 지켜온 땅, 로마 시대부터 비잔티움의 핵심 영토, 유목민에게 넘어간 겁니다.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 땅을 점령하고 있다. 공포, 분노, 그리고 복수심. 유럽의 왕들과 교황은 회의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분열돼 있었고 비잔티움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는 계속 확장했습니다. 1080년대 셀주크는 시리아까지 내려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기독교의 성지, 셀주크 투르크가 장악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집트 파티마 왕조가 지배했습니다. 파티마는 시아파 왕조였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돈만 내면 성지 순례 허락해 줄게. 유럽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주크 투르크는 달랐습니다. 순위파 무슬림, 그리고 새로운 정복자, 기독교인들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순례가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 1095년 11월 프랑스 클레르몽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연설했습니다. 수천 명의 귀족과 기사들 앞에서 형제들이여,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있소. 이교도 투르크가 성지를 더럽히고 있소. 우리가 성지를 되찾아야 하오. 신이 원하신다. 군중이 외쳤습니다. Dies volt. 신이 원하신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096년부 수만 명이 십자가를 달고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은 셀주크 투르크였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 하나가 200년 전쟁을 촉발한 겁니다. 1096년 8월 첫 번째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 독일 기사들, 이탈리아 용병들, 수만 명이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도움이 왔구나. 하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십자군은 통제가 안 됐습니다. 약탈, 방화,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렉시오스 1세는 서둘러 그들을 아나톨리아로 보냈습니다. 빨리 투르크와 싸우러 가라. 1097년 5월 십자군이 니케아를 포위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도시 술탄 킬리치 아르슬란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병이 강했습니다. 투르크 기마병은 십자군 기사들을 뚫지 못했습니다. 니케아가 함락됐습니다. 십자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098년 6월 안티오크 함락. 치열한 공성전 끝에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투르크 수비대는 전멸했습니다. 십자군은 도시 안에서 무슬림들을 학살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발목까지 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99년 6월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습니다. 목표 달성 직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집트 파티마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셀주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이교도는 모두 적이다. 한 달간 포위했습니다. 7월 15일 최후의 공격. 십자군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무슬림, 유대인 모두 죽였습니다. 십자군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사들은 무릎까지 피에 젖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십자군은 성묘 교회로 갔습니다. 예수가 묻혔다, 부활했다는 곳. 기사들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군 국가, 그리고 주변에도 십자군 국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안티오크 공국, 에데사 백장려, 트리폴리 백장려, 중동 해안 지역을 십자군이 장악한 겁니다. 셀주크 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대응이 느렸습니다. 셀주크는 이미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술탄의 권력이 약해졌습니다. 각 지역 총독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통일된 반격이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50년간 중동에서 버텼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144년 에데사가 무너졌습니다. 투르크 장군 이마드 앗딘 장기가 에데사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십자군 국가 중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유럽은 다시 놀랐습니다. 제2차 십자군이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7세, 독일 왕 콘라트 3세,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마스쿠스 포위 실패. 십자군은 큰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1174년 살라딘,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 쿠르드족 출신이었습니다. 투르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셀주크 체제에서 자랐습니다. 셀주크의 군사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장악했습니다.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이유브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까지 통합했습니다. 십자군 국가를 포위한 겁니다. 1187년 7월 4일 하틴 전투, 살라딘이 십자군을 격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기드 리징양이 포로가 됐습니다. 만지케르트의 재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0월 2일 예루살렘 함락. 88년 만에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달랐습니다.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내면 살려주겠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풀어줬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은 분노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이 출발했습니다. 영국 왕 리처드 1세, 사자왕 리처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유럽 최강의 군주들이 직접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리처드와 살라딘은 협상했습니다. 1192년 평화 조약. 예루살렘은 무슬림이 지배하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돌아갔습니다. 1193년 살라딘이 죽었습니다. 향년 55세. 그의 제국은 아들들에게 쪼개졌습니다. 셀주크처럼.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년간 계속됐습니다.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그런데 십자군은 점점 목적을 잃어갔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도시를. 1204년 십자군이 비잔티움 수도를 불태웠습니다. 비잔티움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은 결국 무슬림 손에 남았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십자군 거점 아크레가 1291년 함락됐습니다. 200년 전쟁이 끝난 겁니다. 유럽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루살렘? 못 얻었습니다. 영광? 학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있었습니다. 유럽은 중도를 알게 됐습니다. 동방의 문물, 향신료, 비단, 설탕, 무역로가 열렸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동서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군과 200년 싸웠지만 정작 셀주크를 무너뜨린 건 다른 세력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새로운 유목민, 몽골.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봤습니다. 중앙아시아 셀주크 투르크의 땅. 1219년 몽골군이 서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이 몽골 상인들을 죽였습니다. 호라즘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투르크계 왕조였습니다. 셀주크에서 독립한 나라. 칭기즈칸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배상하고 사과하라. 호라즘 술탄은 거절했습니다. 감히 몽골 따위가. 칭기즈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1220년 부하라 함락, 사마르칸트 함락, 실크로드의 찬란한 도시들이 불탔습니다. 몽골군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주민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호라즘 술탄은 도망쳤습니다. 카스피해의 한 섬에서 죽었습니다. 호라즘 제국 멸망. 몽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쪽으로. 1243년 몽골군이 아나톨리아로 들어왔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심장부 룸 셀주크 술탄국. 술탄 카이쿠스르 2세가 군대를 이끌고 맞섰습니다. 6월 26일 쾌세다흐 전투. 셀주크군 대패. 술탄은 도망쳤습니다. 몽골군은 수도 코냐로 진격했습니다. 셀주크 술탄은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셀주크 제국은 몽골의 속국이 됐습니다. 독립은 끝났습니다. 술탄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실권은 몽골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50년 후 1307년 마지막 셀주크 술탄이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셀주크 제국 완전 멸망. 1037년 건국부터 계산하면 270년. 초원에서 바그다드까지 비잔티움을 격파하고 십자군과 200년 싸운 제국. 몽골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왜 셀주크는 멸망했을까요? 분열. 셀주크는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술탄의 권력이 약했습니다. 각 지역 총독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투그릴 베이가 죽은 후 제국은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셀주크, 이라크의 셀주크, 시리아의 셀주크, 아나톨리아의 룸 셀주크. 모두 같은 가문이었지만 서로 싸웠습니다. 통일된 힘이 없었습니다. 십자군이 왔을 때도 각자 따로 싸웠습니다. 몽골이 왔을 때도 통일된 저항이 없었습니다. 셀주크는 군사 제국이었습니다. 정복으로 시작했고 정복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약했습니다. 행정체계, 법, 후계 구조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술탄이 강하면 제국이 강했고 술탄이 약하면 제국이 약했습니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겁니다. 훈족처럼. 그리고 셀주크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투르크의 서진. 셀주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나톨리아로. 수백만 투르크 유목민이 서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정착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투르크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의 결합. 투르크 전사들이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합은 셀주크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맘루크 왕조. 투르크 노예 출신 전사들이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1250년부터 1517년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변방. 셀주크가 무너진 후 수십 개의 작은 투르크 공국들이 생겼습니다. 각자 독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오스만. 족장의 이름이 오스만 베이였습니다. 1299년 오스만 베이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변방의 작은 부족. 땅도 좁았고 군대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서쪽에 비잔티움이 있었습니다. 약해진 비잔티움. 만지케르트 이후 계속 쪼그라든 제국. 오스만 부족은 비잔티움 변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한 마을, 한 성씩.
50년이 지났습니다. 오스만은 더 이상 작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발칸 반도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1453년 5월 29일 29세의 술탄 네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에 섰습니다.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성벽. 그가 거대한 대포를 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멸망. 소아시아 변방의 작은 투르크 부족이 1000년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셀주크가 시작한 투르크의 서진, 오스만이 완성했습니다. 초원에서 시작해 지중해까지 투르크 민족의 대이동이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열었습니다. 1453년 그날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